자, 급여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 수업이 비과세라는 겁니다. 비과세.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근로소득의 그 순서가 근로소득 마이너스 비분을 빼고 나면 총급여액. 우리가 따지는 근로소득의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수업하는 게 뭐냐면 비과세. 근로소득의 분리과세는 뭐였죠? 일용직 전액. 자, 일용직 전액이 비과세였고, 분리과세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비과세를 배우게 됩니다. 비과세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시험에 나오는 건 4가지입니다. 4가지. 시험에 나오는 건 4가지입니다. 이랬는데, 다른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건 4가지인데,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시험에 나오는 이 4가지를 벗어나서 하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어디서 찾아보는지, 좀, 비과세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어디서 조회를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는 이제 실비 배상적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료, 술직료 여비로서, 일단 일찍이 뭐야? 그날, 당직 서는 거죠. 그 다음 숙직, 자면서 당직 서는 거, 숙직료. 그에 대한 여비, 먹고 자고, 그 다음 혹시 숙식비가 든다면, 숙식비로서 실비 변상이라는 것은 실제 들어갔던 경비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금액과,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자, 오늘 아침 오실 때 차 몰고 오신 분. 자, 반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반장님 차 주는 누구입니까? 제가 타고 온 차요? 예, 예. 아가씨요. 아가씨. 네. 민경 씨는요? 남편 차. 이현숙님은요? 남편 차. 본인 차. 이게 이제 왜 이 이야기 하냐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이현숙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남편 차. 결혼 안 했으면 아빠 차. 그래서 본인의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차를 몰고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한다고 치고 업무 수행에 이용을 치고 그 차주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량 등록증 상에 주인이 누구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차량 등록증 상 본인 소유의 차량이 돼야지 일단 첫 번째 규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규정은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됩니다. 반대말로 친다면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 안 됩니다. 업무 수행, 그래서 시험 칠 때 이 두 글자는 찾으셔야 돼요. 본인의 소유 차량을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 글자는 이 글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시내 출증 등에 소유된 실제 여비를 따로 받았다면 얘는 비과세가 안 돼요. 그거 안 받아야 돼요. 안 받고 대신에 받아야 된다. 대신에. 근데 이 대신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 시험에 나오는 꼭 2가지 단어는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된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비과세 4가지 중에 첫 번째, 이름은 상관없어요. 자가운전 보조금 써도 되고 차량 유지비 써도 되고 유류세 써도 되고 어떠한 용어를 써도 상관없지만 조건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어디에 써야 된다? 업무 수행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시험에는 안 나와요. 지금 이제 아까 민경 씨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남편 차를 내가 지금 쓰는데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싶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방법은? 차를 공동명의로 하시는 겁니다. 차 같은 거는 공동명의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공동명의를 걸면 뭐라고 해야지? 굳이 귀찮음은 나중에 매각할 때 2명의 인감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좀 귀찮음이 있지만 공동명의. 주희 씨 차 몰고 왔죠? 차주가 누구죠? 저요. 저희 아빠. 아빠라고 들렸어요. 아빠라고 치고. 그럼 주희 씨가 아빠야. 네, 주희 씨 차가 아빠 차야. 내가 금방 내 이야기 듣고 아빠랑 공동명의를 건 거야. 요거는 안 돼요. 요거 지금 클릭하면 사실은 그 연결되는 화면인데 그 연결된 화면의 내용이 그거예요.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하나
타인과의 공동명의나 직계존속과의 공동명의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고 시험에는 안 나요. 시험 여러분들 실무 가셨을 때 이제 공동명의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차주가 나도 된다는 뜻인데 공동명의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가 공동명의는 진짜 쓸데없는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하지 말고 부부 공동명의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까지? 20만 원의 의미는 뭐냐면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로 50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20만 원은 비과세로 빠지고 30만 원은 과세로 빠져요. 나중에 이제 등록하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20만 원짜리 비과세니까 20만 원짜리 비과세 등록하고 또 30만 원짜리 과세로 등록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컴퓨터에 50만 원 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20만 원 정산해버려요. 그래서 30만 원만 과세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20만 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기만 하고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20만 원만큼 정산이 된다.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특정 연구기관, 출연 연구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비 변상적 급여로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시험에 안 나요. 이렇게 되고. 방송통신신문사가 받는 취재수당에 월 20만 원까지. 이 취재수당은 이론 문제로 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론 문제로. 그래서 제가 빨간색 해놨어요. 왜 비과세 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힘드니까. 취재수당 저보고 PD 취재하는 그 신문사 쪽 전화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네, 나하고는 안 맞아요. 나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1박 2일 보면 밤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맞죠?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뭘 준다? 비과세 준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내용들이 좀 힘든 일들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선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 배 타면 멀미 나서 싫어요. 선원은 뭐 타는 업이 주업이에요. 배 타잖아요. 월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군인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함정근무가 뭐죠? 함정근무가? 배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배에서. 말도 안 되죠. 배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항공수당은 뭐예요? 비행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벽지가 뭐죠? 맞습니다. 오지입니다. 오지. 이거를 지금 클릭하면 이제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제가 시간상 조금 생략할게요. 국세청의 벽지 지역이 다 링크되어 있어요. 그 벽지가 어디에 돼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근하는 곳이 무인도다. 가끔씩 비행기 날아가면서 신기해 이러고는 가면 아무도 없어.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곳에 근무를 하게 되면 벽지수당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줍니다. 제복, 제모, 재화, 작업복. 보통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입는 그런 옷들이죠. 그런 옷들에 대해서 실비 변상적 급여.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는 지원금. 이런 것도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만큼 수도권 외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도권 외에 사니까 수도권 외에 대한 것이 문제될 거 없다라는데 수도권 내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 외를 되게 가기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안 주겠어요. 전에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내와 수도권 외의 인구 비율이 수도권 내가 50%가 넘었대요 벌써. 저는 인천까지였나? 거기까지가 이제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내에 삽니다.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실비 변상적 급여입니다. 요거는 과세하면 좀 그렇죠? 맞죠?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인하여 받는 급여. 종교 관련 종사자가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종교활동비. 종교활동비가 이제 새로 나온 법이에요. 과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종교활동비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상당히 오래됐다가 오랫동안 벼렀다가 해야 되나? 드디어 종교인에게 과세를 했습니다.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종교인에게 과세하면 되지.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그 당은 표를 잃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종교인에게 과세를 못하다가 과세를 했어요. 과세를 하니까 종교인들이 어쨌든 오래 묵은 그거를 드디어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시켰더니 또 어느 국회의원이 나와서
나를 당첨시켜주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 물매 맞았어요. 물매 맞았어. 니 들어가라. 안 되겠다고. 드디어 과세시켰는데 또 과세 안 시키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활동비를 비과세로 주는 이런 거를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좀 피해간 거죠. 정치 쪽에서. 자,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것이 요겁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미 사원 등록할 때 여러분들이 여여 기억납니까? 여부, 부부, 여여. 생산직이고 전년도 총 급여액이 얼마 이하인 사람? 2,500인 사람에 대해서 연장, 야간 휴익 근로선에 대해서 비과세를 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고민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에는 이제 또 뭘 거르냐면 그 달마다 월정액 급여가 계속 변하겠죠. 월정액 급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월 받는 급여 자체가 210만 원 딱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요. 저절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줘요. 210만 원보다 적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여기만 보면 되죠.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얼마인 사람? 2,500인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분위기죠.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아야 돼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연장이에요? 연장은 6시부터 10시까지가 연장입니다. 10시까지가. 10시까지. 야간은 10시 1분부터라고 돼 있죠. 10시 1분부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시험에 안 나요. 30시까지. 30시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새벽 6시까지입니다. 새벽 6시까지가 야간. 휴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색깔? 빨간 색깔. 그래서 우리 그 기본급여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치자고. 기본급이 10,000원이면 얘가 되면 이제 몇 배를 주도록 돼 있죠? 1.5배. 얘는 2배. 이렇게 겹치면 2배. 그냥 2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요거는 1.5로 알고 있네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책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게 법이 있어요. 임신한 자는 연장 근무는 가능하지만 야간 근무는 불법입니다. 불법. 뭐 이런 거. 청소년은 뭐 몇 시까지는 가능한데 뭐 그 넘어가면 불법입니다.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회사 가셔가지고 임신한 자가 뭐 야간 근로한다 막으셔야 됩니다. 불법이고 청소년 있잖아요. 나이가 몇 살, 뭐 고등학생 뭐 이런 친구들의 나이도 되면 아마 요 근무를 못하도록 막아져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제해줘야 된다. 내용은 이제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요것만 우리가 고민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이론 시험으로 친다면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게 어디 나와요? 우리 사원 등록할 때 톡 찍으면 밑에 쪽 나오죠. 그러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이게 200만 원인지 180만 원인지 헷갈리면 거기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매년 바뀌었어요. 매년 바뀌어가지고 얘는 이제 올해는 이제 210만 원인데 내년에 또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바뀐다면 한번 보시고 월정액 초과하는 달에는 비과세하지 않고 내용은 이제까지 내용은 대부분 월 20만 원 이런 식인데 얘는 연 240만 원이라는 규정이에요. 연 240만 원하고 월 20만 원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왜 다르냐? 만약에 내가 비과세 급여를 20, 30, 20, 30, 20, 30, 20, 30 이렇게 주면 월 20만 원은 20만 원만 해주는 거고 연 240은 다 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평상시에는 비과세를 안 주고 0000000 주다가 막달에 240을 다 준 거야. 그럼 얘는 240 다 받아들이지만 월 20까지 끊어진 비과세는 20만 원밖에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결론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유리한 케이스죠. 월 20만 원과 연 240만 원은 느낌상 1년에 다니는 240이지만 실제적인 혜택은 얘가 조금 더 많고요. 광산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한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색깔을 조금 이렇게 칠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어업은 240만 원 이내, 어업은 240만 원 이내. 제일 아래에 보면 월정액 급여라고 되어 있죠. CX 시험에는 안 나와요. 월정액 급여가 뭐냐?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월정액 급여는 사실상 매월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매월 받는 급여에서 상여금 같은 거 빼고
실비, 그 제일 오른쪽에 보면 초과 근로수당 빠지고, 요거까지는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하나 더 빠져요. 실비 병상적 급여가 빠져요. 그러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차량 유지비 같은 것도 빠집니다. 여기에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월정액 급여가 무엇이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매월 안 받는 거니까 상여나 초과 근무수당은 당연히 빠지는 건데, 실비 병상적 급여도 빠진다라는 것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학교나 직업훈련, 개발훈련, 시설의 교육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을 비과세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우리 학원 같은 곳이에요. 우리 학원에 이제 회사가 보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주고 직원이 그 돈을 이용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학교에 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안 보겠다라는 건데요. 조건이 일단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기업이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그 교육이나 훈련 기간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맞죠? 그런 경우에는 훈련이 끝난 후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한다. 시험에는 안 나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CX 살짝 걸어 놓으세요. 나중에 또 나오는 글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런 말하고 요 말하고의 좀 차이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비과세죠. 맞죠? 비과세죠. 비과세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근로소득 빼기 비과세 빼기 분리과세. 그러면 비과세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차량 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다가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 이야기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부터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맞죠?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건 똑같으나 비과세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었다가 빠져나가는 케이스고, 이런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돈을 얼마를 출연해가지고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단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단체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들어보셨겠지만 둘째 자녀까지 학자금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가야 돼요. 여기에 규정에 따라 나가게 되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이라고 지급이 된다면 이런 규정이 안 맞죠. 자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장학금이나 또는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내가 자녀에게 어쨌든 돈을 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업무 수행, 다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그리고 대신에 사용해야 되는 차량 유지비, 맞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까지 1번. 자, 두 번째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직전 연도 청구비 얼마까지? 2,500만 원까지 연 240만 원 비과세. 이 세 번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세 번째. 식사 또는 식사대. 책에는 식사대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느끼는 건 사자를 빼고 읽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식사 또는 식대라고 하죠. 식사 또는 식대. 결론은 뭐냐면 식대는 무제한이에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내가 만약에 뷔페 식당 생각나는 거 있어요?
뷔페식당 이름. 더 파티. 더 파티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식사 한 끼가 대충 한 3만 원 하죠. 그걸 20일 동안 먹으면 60만 원어치 먹은 거잖아요. 근데 금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식사는 무조건 무제한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식대는요. 월 얼마까지만? 10만 원까지. 보니까 뭐 식대 받는 친구들의 급여 명세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17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면 10만 원만 비과세고 7만 3천 원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꼭 식대를 10만 원으로 책정할 필요는 없어요. 10몇만 원 책정하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정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받지 않아야 돼요? 식사를 받지 않는 조건이 걸려 있어야 돼요. 현재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식사와 식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는 식사 비과세, 식대 비과세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식대 과세라고 외우세요. 아시겠죠? 식대 과세. 식대 과세.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외우셔야 안 틀립니다. 다시 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 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식대는 과세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식사 제공이니까 요거 비과세, 식대 제공이니까 식대 비과세 이렇게 였지만 여기서는 둘 다 제공일 때는 식대 과세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시험 칠 때는 비과세로 외우시면 더 혼란이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식대 과세. 보통 시내는 식사 제공 잘 안 되지, 맞죠? 근데 이제 어디서 식사 제공이 되냐면 공장이 있는 단지, 나가서 밥 먹기 좀 어려운데 이런 데는 회사 내에서 그 급식 장소를 만들어주죠, 맞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때는 식사가 제공이 되죠, 맞죠? 추억에 학교에서 밥 먹는 걸 뭐라고 해요? 학식. 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고. 추억에. 대학교 때 가서 먹는 걸 학식. 그 가장 최근에 학식 얼마예요? 얼마? 3,500원. 그만 싸다고? 얼마 전에 학식 내가 먹으러 갔다 왔는데 한 4, 5천 원 하는 것 같던데. 아닌가? 저희 때는 학식이 500원 했어요. 300원, 500원. 아니었어요? 1,000원 했다나? 아, 그런가? 아닌데? 그 신관에서는 좀 비쌌고 구관에서는 좀 쌌는데 500원 했던 것 같은데. 500원 아니었나? 신관이 한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랍니다.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추억의 학식. 딸이랑 한번 토요일인가? 이렇게 좀 워킹 하면서 거기까지 갔다가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 먹으러 갔더니 학식 한번 먹었어요. 방학에도 운영을 하더라고. 금액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맛도 있고 되게 괜찮아요. 근데 돈으로 안 하고 카드로 해야 된다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법에 우리 급여 계산할 때 회사가 반부담하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건강보험 같은 경우 반부담, 그거 부담해주는 그 부분은 직원의 월급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직원의 월급으로 잡히지 않고 그냥 비과세로 빠져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이제 비과세. 네 번째. 여기 시험에 나오는 네 번째. 육아수당. 시험에 나오는 네 번째가 얘입니다. 육아수당. 일단은 육아수당의 조건은 몇 세 이하가 돼야 된다? 6세 이하의 자녀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월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대부분의 비과세는 20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 10만 원짜리가 두 개 가지가 있죠. 식대 10만 원, 이거 읽을 때 유가수당이라는 거 얘가 되죠. 맞죠? 모르겠습니다. 울산 사람이다 보니까 육아수당이라는데 육아수당이 아니고 유가수당이라 읽어야 돼. 유가수당 맞죠? 유가수당은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아래 시험에 나오는 게 네 번째가 요겁니다. 네 번째 유가수당. 근데 요거는 또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국외 북한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보수 이제 없어졌죠? 우리 개성공단 맞죠? 개성공단. 개성공단에 사업체 차리신 분들 진짜 억울하게 다 쫓겨난 거 알고 있어요? 되게 하여튼 좀 TV에도 나오던데 그때 이제 북한의 근로를 제공하여서 받는 보수는 비과세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국외는 이런 경우 있죠.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힘들죠. 감리 업무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다 비과세입니다. 산전의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일시금 이런 것들도 비과세가 됩니다. 근로장학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로장학생들이 일단 내용상은 좀 그래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PC실 관리하고 랩실 또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받는 장학생이 이제 근로장학생이라고 하는데 근로장학생이 돈을 받으면서 세금을 처음엔 과세를 했어요. 세금을 과세하니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야 너는 소득이 있으니까 각종 지원금이 다 제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받는 나머지 지원금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근로장학생이 비과세로 빠졌어요. 이것도 빠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2000 몇 년도에 이제 비과세로 빠졌어요. 빠졌고 시험에 안 나요. 직무 발명 보상금.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어느 누군가가 발명을 했겠죠. 여러 명들의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거는 무엇을 받는다?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는데 직무 발명 보상금은 얼마까지? 500만 원. 이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내용상 그겁니다. 별로 500만 원 갖고 세 발에 그것도 안 된다 이거죠. 직무 발명 보상금 이제 몇 천만 원 이렇게 받는데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클릭하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비과세 4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비과세 첫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출퇴근 사용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들켜야 된다? 대신에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시험에 내가 실비 변상적으로 돈을 받고 또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무조건 대신에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생 2,500, 210 야간. 뭔 말인지 이해했죠? 세 번째, 6세. 네 번째. 요거만 하고 좀 칠게요. 육아수당 6세의 자녀. 6세 이하가 2명이라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10만 원까지만 돼요. 내가 6세 이하가 막 2명이라고 해서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한 회사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근무하잖아요. 각각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받을 수가 있고, 식대 10만 원, 식사는 무제한, 식대는 과세. 요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실기 지금 페이지가 조금 한두 개 남았네요. 쉬었다가 한두 개 마무리하고 실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무리 합시다.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비과세는 4가지입니다. 4가지. 자가운전 보조금, 생산직, 야간 휴일 연장 근로수당, 육아수당하고 식대 이 부분 시험에 나온다. 그 이외에 시험에 한 번 더 나왔다는 게 연구보조금, 그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구보조금. 기출문제. 자,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거. 이게 맞는 거, 비과세 맞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빠졌다는 이제 해석은, 이 답이 몇 번이 나왔냐면 답은 3번이 됐어요. 일단 답이 3번이 됐어요. 여기 왜 답이 아닙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부터 규정에 맞는 학자금이 되는 거죠. 그냥 학자금 해서 안 된다는 거지. 두 번째도 여비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 가장 대표적인 게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거잖아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따지고 보면 여비 명목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그 말이 빠졌기 때문에 안 됐고, 세 번째 거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는 비과세 자체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냥 답은 일단 3번이 됐어요. 3번은 이제 명확한 그 실비 변상적 급여의 첫 번째 라인에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은 2번, 왜 2번이 답이죠? 20만원까지만 비과세죠. 만약에 문제에서 10만원이라고 했으면 답은 맞아요. 왜냐면 2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30만원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직료, 수직료 맞고, 10만원의 식대 맞고, 직장에서 착용하는 피복, 작업복, 모자, 신발, 다 비과세 됩니다. 자, 업무 수행 나왔고, 종업원의 차량 나왔고, 20만원.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업무를 위한 작업복 맞죠? 자, 세 번째, 실비 변상적 일직료 당직이 맞죠? 식사를 하면 안 되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에 식대 10만원. 정답은 4번이 정답. 식대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면 좋지만 그때는 식대는 과세가 됩니다. 그때는 과세가 된다. 자, 취재수당 아까 월 얼마까지였죠? 웬만하면 답은 20만원이 답이 많아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 중에 4가지 중에 2가지가 10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10만원이 답이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 비과세는 20만원이 많습니다.